빅데이터로 보는 미래.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가 안내합니다. 빅데이터로 미래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만들어갈 의사결정 방식 변화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예. 자, 이런 변화에 맞춰서 데이터를 대하고 활용하는 우리의 태도에도 좀 변화가 생겨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오늘 해주신다면서요. 예.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사고 방식이 네. 인과관계 중심에서 상관관계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빅데이터의 권위자죠. 빅토르 마이어 신베르그 옥스퍼드대 교수인데요. 다음의 예를 가지고 이제 인과성하고 상관성을 설명을 해요. 정형화되지 못한 다양한 다량의 그 암 환자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아스피린 조합과 오렌지 주스를 동시에 섭취한 암 환자들의 병세가 굉장히 호전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 의학으로는 아스피린 조합과 오렌지 주스가 암 상태가 호전되는지 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확히 밝혀지기가 힘들다. 네. 하지만 아스피린 조합과 오렌지 주스를 섭취한 암 환자들의 병세가 호전됐다. 그러니까 A가 B의 원인이라고는 명확하게 볼 수가 없지만 네.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그러면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예를 가지고 이제 인과성과 상관성을 예를 드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가 발달을 하게 되면 이런 인과관계보다는 상관관계에 중심을 둔 많은 이제 우리가 정보들을 접하게 될 거고요. 네. 그걸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건 결국 이제 우리의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스피린 조합과 오렌지 주스와의 암 환자 관계가 단순히 뭐 플라시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 밝혀내지 못한 다른 과학적인 관계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네. 통제하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 변수들이 이 상관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근데 이제 원인 결과라는 게 뭔가 이렇게 이해 없이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네. 근대 이후의 인류 역사를 보면 네. 우리는 굉장히 인과관계에 이제 집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많은 현상, 사물 간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고 그러한 인과관계를 통해서 이제 이론이 발달됐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학문의 발달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미신과 불합리성을 우리 사회에서 많이 몰아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걸 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요.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 네. 그럼 아마 청취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역학.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사람들 정확하게 인간관계는 우리가 밝혀낼 수 없지만 그 시각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 확률이 높다. 네네. 민간요법도 마찬가지겠죠. 정확한 의학적인 뭐 원인 결과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러한 증상에 이러한 약제가 효과가 있다든가 이러한 네. 민간요법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재평가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네. 이런 질문을 가지기가 쉬우실 텐데요. 우리 전에도 근데 살펴봤듯이 이런 민간요법 역학들도 어찌 보면 다 예전부터 쌓여온 빅데이터의 결과물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보면은 사실 네. 역학이나 민간요법도 전혀 뭐 불합리한 것은 네네.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어떤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네. 신뢰성에는 차이가 네. 있겠지만 물론 앞으로 이제 재평가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이러한 우리가 인간관계에 의한 어떤 결론은 아니지만 예. 상관관계에 의한 결론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좀 대할 필요가 있겠다. 네. 자, 그 이외에 또 직관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많은 좀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인간관계에 근거한 많은 이론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그 가정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에도 굉장히 비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떤 그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자료를 받아들일 때도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죠. 네. 우리 경험으로부터 만들어낸 사고의 틀을 통해서 현상을 해석하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지각을 통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우리가 자료를 활용할 때도 뭐 고착적 편견, 확정적 편견, 그러니까 우리가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처음 우리가 접한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거의 어떤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그러한 유사한 정보를 통해서 또 뭐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각하고 지각된 결과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렇게 많은 오류가 만들어질 수 있고 하지만 뭐 그러한 결과로 해서 만들어진 인과관계고 이론이라면 그것을 맹신하기보다는 네. 지금 방대한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 비정의된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상관관계에도 어느 정도 네네. 우리가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수님과 좀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 빅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활용해야 되는데 지배당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려면 조금 더 어떤 열린 유연한 사고 자세, 방식이 유연한 사고,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 또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이게 지금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앞으로 미래에 이제 이러한 의사 결정 방식이 더 선호될 것이라는 얘기고 지금은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네.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만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어떤 유연한 어떤 사고 자세 이런 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요구됐던 덕목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맞습니다. 네, 뭐 네.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이겠지만 지금도 우리 사회에 있는 뭐 계층 간의 갈등, 그런 뭐 이념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각 그리고 네. 의사결정 과정에서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사고의 틀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이외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은 꼭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만 요구되는 그런 소통의 자세는 아니고요. 네. 지금 뭐 온라인이나 모바일 들여다보면 진짜 살기가 넘치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죠. 살기의 악플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속에서 네. 무엇인가 새로 접하는 정보나 자료를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네네. 우리가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좀 다양한 정보, 다양한 자료를 접하려고 하는 자세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 구성원들 사이에도 필요할 네.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도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그렇네요.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대한 맹시는 또 다른 오류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될 텐데 말이죠. 네. 그렇죠. 뭐 사실 빅데이터 요즘 얘기가 많이 나면서 이 시간에도 많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결과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그것이 네. 해석이 되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맹시는 또 다른 오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데이터의 양, 다양성, 그리고 분석 방법, 기법 이런 것들이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네네. 우리가 조금 더 좀 네. 신중한 자세로 접근을 그렇죠.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우리가 활용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요즘 방송에서 저희도 이제 빅데이터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많은 어떤 방송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시청자들, 청취자들을 설득하려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이거 조금 우리가 이제 이런 도구로서 이용할 때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좀 하거든요. 굉장히 네. 조심해야죠. 네. 빅데이터의 그런 그림자 중에 하나가 네. 사실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떠한 기법으로 분석된지 모르면서 결과만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여론들을 왜곡할 수 있고 잘못된 경고를 줄 네.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특히 이제 언론인으로서 빅데이터를 접할 때 이런 점들 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기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